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카메리카노입니다. 오늘 만나보실 차량은 이 풀사이즈 SUV의 대명사죠. 이 캐딜락의 에스컬레이드입니다. 짠! No losses, I don't do lipo. A few screws loose in the head, I'm a psycho. Promise you the bar just as real as the bike though. Misunderstood, you could call me a typo. I shine hotter than the stars in the night though. Hate the who's, don't give me a title. Flipped in asset, so I don't worry the price though. Got scratched like mine, no, leave it to the tribal. I ain't even trying to try though. I could do this with my eyes closed. Never got nothing on my goals. My girl ain't plastic, she don't even recycle. All these kids just wanna be idols. All these kids just 네, 우선 에스컬레이드를 보기 전에 간단하게 이제 말씀드리면 이 에스컬레이드 같은 경우는 1998년 이 세상에 처음으로 나왔습니다. GM사에서 대형 SUV, 이 풀사이즈 SUV, 고급 SUV를 만들고자 이렇게 출시를 하였는데요. 하지만 원래 기반은 실버라도, 쉐보레의 실버라도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기본적인 플랫폼 자체는 이 트럭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생각하기에는 되게 이 고급 SUV, 뭔가 그런 생각을 많이 하고 그런 승차감을 기대하고 그런 게 좀 있는데, 사실 그런 느낌을 주기보다는 이 승차감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트럭에 훨씬 가깝습니다. 하지만 그 트럭을 고급화시키기 위해서 한화로 1억 5천을 받기 위해서 캐딜락에서 그리고 이 GM에서 노력을 한 모델인 거죠. 그 외에도 타호나 유콘 같은 모델과 사실 형제 라인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먼저 이 앞에 전면부를 같이 보시면서 또 이야기를 나누겠습니다. 자, 전면을 보시면 일단 이 헤드라이트가 정말 크게 들어가 있죠. 특히 캐딜락 같은 경우는 이 각진, 이 느낌, 물론 지금 한 4세대, 5세대 그때부터는 또 요즘 트렌드에 맞게 라이트가 많이 변경이 됐지만 이 전에 뭐 2세대나 혹은 뭐 CTS나 이런 다른 모델들을 봤을 땐 이 특유의 뭔가 크고 각지고 좀 그런 남성적인 선을 되게 많이 강조했죠. 그리고 이 차량 같은 경우는 풀사이즈 SUV다 라는 그 큰 그 느낌을 주기 위해서 이 그릴도 엄청 거대하게 이렇게 앞에다가 자리를 잡았습니다. 그리고 아래 보시면 이게 이제 조금 제가 생각하기에는 아쉽다면 아쉬운 부분, 이게 깜빡인데 너무 아래에 포지션하지 않았나. 그러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밤이 아니면 낮에는 요 아래에 있는 거는 눈에 좀 잘 안 띄다 보니까 그런 게 조금은 아쉽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나서는 사실 뭐 특별하게 대단하게 뭔가 그런 건 없습니다. 뭐 앞에 센서 그런 거 없습니다. 이 미국 차는 되게 앞 센서에 좀 후하지 않죠. 지금 나오고 있는 머스탱도 앞에 센서가 없는 걸 보면 이것이 또한 미국의 스타일이다. 뭐 사실 땅덩어리 큰 나라에서 차 그렇게 잘 박지도 않고, 그리고 원래 범퍼는 서로 박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 안에 진짜 그 뼈대가 범퍼인 거고 이거는 범퍼 커버니까 사실 박을 하고 만드는 거기 때문에 센서를 넣으면 돈인 거죠. 그리고 이 녀석의 장점이라면 장점인 거죠. 이 거대하고 무거운 이 체구를 편하게 탈 수 있고 편하게 밀어주는 그 힘을 내주는 8기통 6.2L 6200cc 엔진을 한번 보겠습니다. 이 엔진룸도 사실 되게 여유로운데 이 안에를 직접 보시면 더 체감을 하실 겁니다. 지금 이 엔진룸을 보시면 사실 우리가 인지하는 이 8기통이라 하면은 막 손 들어가기 어렵고 정비하기 까다롭고 그런 게 큰데, 공간만 놓고 봤을 때 되게 수월하죠. 넓고 엔진 자체는 사실 너무 유명하죠. 탱크 엔진으로. 그래서 사실 되게 사골 엔진이죠. 아직까지도 써먹는. 그래서 열 배출에 있어서는 사실 되게 괜찮은 편이다. 하지만 차체가 높다, 그게 어떻게 보면 단점인 거죠. 차체가 높다 보니까 이렇게 각도가 나오기가 조금 어려울 수 있죠. 그래서 뭔가 정비를 할 때는 사실 뭔가 밟고 올라간다거나 그런 경우가 좀 더 많죠. 그래도 6200cc의 400마력 이상의 힘을 내는 그런 엔진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이 뚱뚱한 이 차량도 진짜 안정적으로 편하게 밀어줄 수 있는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바로 옆면으로 가보겠습니다. 차량의 옆면으로 왔습니다. 일단 가장 눈에 띄는 거 사이드 미러죠. 정말
큰 사이즈를 가지고 있어서 사실 운전할 때나 주차할 때나 되게 편해요. 하지만 이게 너무 크다 보니까 우리나라 주차 여건상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들어가다가 뭐 기둥이나 이런 데 받기가 되게 좋습니다. 특히 차를 좀 아낀다 하면은 원래 이 기둥에 다들 붙여대시잖아요. 그때 얘는 무조건 아작납니다. 그래서 얘가 닿기 전에 들어가다가 사이드미러를 접고 들어가시는 걸 권해드립니다. 그리고 이제 휠과 타이어를 보겠습니다. 뭔가 짜세를 만든다라고 했을 때는 물론 SUV는 아니지만 손가락을 넣어서 이렇게 보지만 이거는 손이 그냥 다 들어가서 놀고 뻥 좀 보태면 머리 들어갈 것 같은데? 그렇다고 해서 휠이 좀 작은 거 아니냐? 휠 22인치입니다. 타이어 사이즈를 보시면 285, 45, 2 해서 22인치 휠이 들어갔음에도 이렇게 거대하고도 되게 남는 공간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걸 보고서는 와, 에스컬레이드로 뭐 오프로드를 뛴다든지 뭐 그런 상상을 하실 수도 있지만 제가 생각하기에 에스컬레이드는 오프로드 차량이 아니라 도시명 SUV다. 물론 하체를 보거나 그러면 이 픽업 트럭의 베이스지만 그래도 앞에 범퍼가 되게 낮거든요. 그래서 이런 거 생각하면은 어쩔 수 없이 도심에서 탈 수밖에 없는 그런 트럭이다. 그리고 이렇게 보시면 이 차를 아시는 분들은 더더욱 잘 아시겠지만 이 롱휠 베이스 차량이 아니에요. ESV 차량이 아님에도 그냥 일반 노멀임에도 이미 5m가 넘습니다. 아마 사이즈를 제가 정확하진 않은데 5200 정도 나오는 걸로 알고 있고 이제 롱휠 베이스인 ESV 모델은 5700을 넘어갑니다. 사실 엄청 긴 거죠. 일반 모델만 해도. 제가 뒤끝에 서 있으면 이미 저 앞에 있어요. 그리고 옆에서 보면 뭐 사실 이 차도 그런 캐릭터 라인이 들어간 차? 이런 느낌이 크게 없어요. 여기에 정말 미세하게 아주 미세하게 있지만 그래도 캐릭터 라인에 신경 썼다라기보다는 아, 이 차 튼튼하다, 강하다 이런 느낌을 많이 주고 그리고 미국 차에 뭔가 특히 이 당시 감성에 되게 잘 맞는 크롬들이 진짜 군데군데 뭐 휠, 도어 캐치, 뭐 사이드미러에도 들어가고 이 위에도 들어가고 뭐 정말 많이 들어가요. 이 크롬의 멋을 정말 잘 살린 그런 차량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차량의 뒤로 한번 가서 보겠습니다. 네, 이렇게 차량의 뒷부분으로 넘어왔습니다. 차량의 뒤를 보면 특히 이게 밤에 보면 되게 멋있는 건데 브레이크 등이 이 위에 쫙 이게 들어왔을 때 진짜 제가 봤을 때 포스가 그때 느껴져요. 물론 스타리아랑 조금 헷갈리긴 해요. 그래도 에스컬레이드가 좀 더 낫지 않나. 그리고 이쪽 안쪽으로 해서 여기에 견인고리가 들어갑니다. 차량을 충분히 끌어줄 수 있는 사실 힘을 가진 녀석이기 때문에 이런 거는 또 하나 있으면 괜찮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하고 에스컬레이드 같은 경우는 트렁크가 두 가지 방법으로 열립니다. 이 위에 유리만 열리는 거랑 트렁크 전체가 열리는 거랑 그리고 아까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트럭이지만 고급 트럭 많은 돈을 받아야 하는 캐딜락의 입장에서 당연히 트렁크는 전동으로 이렇게 열리게 만들었습니다. 전동으로 열리고 당연히 전동 스위치 들어가 있고 그리고 이 차의 특이점이라면 여기에 이렇게 소화기가 항상 비치가 되어 있습니다. 뒤에 트렁크는 상당히 넓습니다. 그래서 뭐 짐 같은 것도 사실 되게 많이 실을 수 있는 공간이 나오고 사람이 들어가도 근데 이미 제가 이렇게 들어갔을 때도 이 공간감은 엄청 넓게 되어 있고 나도 여기 이렇게 누울 수 있다. 그것만 해도 되게 이 뭔가 활용도가 높은 그런 트렁크죠. 진짜 그냥 편하게 좀 짐 이렇게 막 싣고 뭐하고 이렇게 다니고 싶다. 에스컬레이드에 실어 넣으시면 됩니다. 그리고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이 위에 유리만 열면 이렇게 유리만도 열립니다. 근데 사실 이게 뭐 무슨 용도냐, 비가 오면 뭐 요 안에 이렇게 있는 거냐 뭐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그런 용도는 아니고 지금 보시면 이 차량이 원체 크고 사실 그럼 트렁크 문도 큰 거죠. 특히나 우리가 이제 지하 주차장이나 이런 데서 주차를 해보면 뒤에 벽이 이렇게 보통 있죠. 그러다 보면 트렁크를 뭐 열 수가 없습니다. 아니면 뒤에 차가 바짝 붙어 있거나 벽이 있거나 이런 경우에는 트렁크를 아예 열 수가 없는데 그때 이렇게 유리만 열어서 간단하게 짐을 뺀다거나 넣는다거나 그렇게 하는 용도입니다. 저도 이렇게 사용을 해봤지만 빼는 건 조금 어려울 때가 있어요. 이게 너무 깊다 보니까 저 안쪽에 있거나 짐이 그러면 좀 거리가 있습니다. 근데 확실한 건 짐을 넣어야 할 때는 되게 편하다. 뒤에 뭐 벽이 딱 있어서 아 이거 어떻게 넣지? 이런 고민 전혀 없습니다. 그냥 얘만 딱 열어서 툭툭툭툭 넣고 끝!
편합니다. 이거 되게 생각보다. 그러면 차량의 이제 실내를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시죠. 네, 그러면 이 차량의 1열, 이 운전석과 조수석이 있는 이 1열을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풀사이즈 SUV답게 뭐 문도 크고 뭐 다 큼직큼직해요. 그리고 방금 보셨겠지만 이 사이드 스텝 자동으로 나옵니다. 그래서 편하게 타고 내릴 수 있다. 그래서 뭐 높이에 대한 뭐 차가 너무 높다, 크다, 제가 볼 때 그런 걱정은 안 하셔도 충분하다, 딱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안에 보시면 그냥 되게 미국 차예요. 스티어링 휠부터 해서 제가 또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이드 브레이크가 풋브레이크 방식으로 위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간단하게 뭐 수납할 수 있는 이런 작은 사이즈의 공간도 있고, 여기에 라이트 같은 경우는 여기 보시면 돔 오프, 따로 이 전체적으로 등을 만지는 것도 여기에 다 있습니다. 이거는 좀 최악이라고 생각하는데, 비상등의 위치가 진짜 군 시절 때 그 차량에 있던 딱 그 비상등 그 느낌이죠. 그리고 기본적으로 이렇게 4구의 아날로그, 그리고 가운데에는 이제 뭐 디지털에 대한 그런 정보들, 이 차량의 트립이나 뭐 그런 정보들이 나오는 디지털 계기판이 위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스티어링 휠을 보시면 이쪽에 이제 뭐 열선이나 크루즈나 이런 걸 조정하고, 이쪽은 이쪽 안쪽으로 보시면 이제 음량, 이건 이제 음악에 대한 것들이죠. 뮤직, 차량의 전반적인 그런 부분을 만질 수 있고, 뭐 스티어링 휠 사실 요트 느낌 살짝 주면서 그게 다죠. 뭐 사실 뭐 크게 특별하게 대단한 건 사실 없습니다. 그리고 이 워셔액이나 와이퍼 같은 경우 다 이쪽에서 앞뒤, 뒤에도 와이퍼가 있기 때문에 모든 건 다 요거 하나로 조절할 수 있고, 컬럼식 기어봉이 이쪽에 큼지막하게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잘 보시면 이렇게 생긴 여기에 버튼이 하나 있는데, 이게 토우 버튼이라고 해서 쉽게 생각하시면 스포츠 모드 같은 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더 강한 힘을 내게끔 RPM을 좀 더 고 RPM을 쓰는 딱 그 버튼입니다. 누르면 토우 기능이 켜지면서, 사실 뭐 견인이죠. 견인 목적으로 만든 건데 그냥 조금 더 이해를 하기 편하게 생각하면 스포츠 모드 그런 개념으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여기에 이제 아날로그 시계, 그리고 여기에 나름 이 당시에 이런 터치 기능이 들어간 작은 이 모니터가 들어가 있습니다. 사실 뭐 저는 디지털 시계로만 씁니다. 큰 의미는 없어서. 그리고 뭐 고급 사양으로 만들기 위한 노력이 다 보이는 거죠. 이 안쪽에, 이쪽에서 뭐 트립이나 이런 걸 확인할 수 있고, 뭐 파킹 시스템이나, 또 요거는 이제 페달, 요 내 발에 맞춰서 페달 높낮이 조절하는 그 버튼이고, 또 요것도 이제 요게 이제 사이드 스텝 발판인데, 요걸 눌러놓으면 발판이 나오지 않습니다. 발판이 나오지 않아야 되는 이유가 사실 크게 없는데, 정비 같은 거 할 때는 사실 발판이 계속 문 열고 닫고 할 때마다 나오면 조금 불편합니다. 그래서 그럴 때는 저걸 꺼놓고 움직이면 되고, 컵홀더 2개 위치하고 있고, 그리고 요 녀석이 일단 되게 커요. 여기에 사람 한 팔에서 둘이 이렇게 거칠하고 탈 수 있고, 일단이 거의 무슨 밥솥 사이즈인데, 뭐 리모컨이며 선글라스며 여기 그냥 다 이렇게 넣어놔도 넉넉하죠. 그리고 2단을 열면 깊은 공간이 또 나옵니다. 큼지막한 차량을 나름 되게 활용을 잘했다, 그런 느낌이고, 그리고 뭐 대시보드, 그리고 뭐 공간 같은 거는 다 되게 넓어요. 근데 뭐 이런 사실 재질, 마감 이런 거는 솔직히 고급은 아니다. 조금 아쉽지만 그래도 이 시트 가죽도 사실 괜찮은 편이고 되게 편해요. 사실 이걸 타면은 되게 편하고 가죽 질감도 좋은 편이고, 그리고 뭐 열선 통풍 다 되고, 기능적인 부분은 솔직히 뭐 그렇게 아쉽거나 부족하거나 그런 느낌은 크게 없는 그런 차량이죠. 사운드 같은 경우도 보스 오디오가 들어가니까 뭐 오디오도 사실 뭐 나쁘지 않다, 뭐 정말 하이 퀄리티 뭐 이런 느낌은 아니지만 충분히 만족할 수 있는 그런 사운드다. 그러면 이제 이 뒤에 2열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2열 보시면 1열보다는 뭐 문도 좀 좁고 그렇긴 해요.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뭐 공간까지 부족하냐, 그건 전혀 아니라는 걸 보여드리면, 제 키가 186인데 일단 이렇게, 그리고 이거 거의 버스에서나 비행기에서 보는 건데, 에어컨 여기 위에 있습니다. 요걸로 열고 닫고 하면서 이 위에 이렇게 있고, 뭐 사실 쓰진 않겠지만 나름
그 당시에 아빠들이 요거 있으면 되게 애기들 태우기 좋겠다라는 생각이 드는 이런 파나소닉 모니터도 하나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뒷자리 여기 센터 콘솔을 보시면 그래도 있을만한 거 다 들어가 있다. 그리고 여기에 이렇게 컵홀더가 위치하고 있습니다. 딱 효율적으로 공간 잘 뺐다 그런 생각이 드는 차량이죠. 2열에 저도 거의 뭐 처음 앉다시피 앉은 건데 패밀리카로 이걸 써도 정말 충분하게 괜찮은 차지 않을까. 물론 그렇게 이미 쓰시고 사용하시는 분들 많고, 그리고 왜 연예인들이 이 차를 선호하는지, 뭐 베컴 같은 경우는 3세대 타다가 4세대 또 타고 그냥 에스컬레이드를 계속 타죠. 진짜 그 정도로 선호하고 왜 선호를 하는지 그거를 조금이나마 느낄 수 있는 그런 차량입니다. 뒤에 앉아서 뭔가 이렇게 쭉 편하게 간다. 아, 이거 개꿀이지 이건. 조금 제가 이 3세대 모델의 아쉬운 점이 한 가지 있습니다. 한 가지를 보여드리면 바로 2열은 이게 다 내린 거예요. 창문을 이게 다 내린 거, 요게 조금 아쉽습니다. 근데 이게 왜 그러냐, 요 문의 구조를 보면은 알 수 있는 건데, 창문의 크기가 이미 이만큼이 올라와 있고 여기서 뭐 요만큼만 더 있다고 쳐도 이게 여기서 이렇게 내려가면 여기서 끝나요. 이 이상 사실 내려갈 수가 없죠, 창문이. 그래서 딱 그만큼 내려간 거예요. 여기서 걸린 거야. 그래서 얘가 더 내려갈 수 없는 그 문인 거예요. 그래서 사실 뒤에 앉은 사람들은 뭔가 개방감이나 이런 걸 생각할 때는 조금 아쉬울 수 있다. 하지만 그걸 긍정회를 좀 돌리면 프라이빗한 그런 거라고 생각을 하면 어떨까. 나름 이 뒤에 이렇게 더 공간이 있잖아요. C필러 뒤로도. 그런 걸 생각해서 나름 미국에서 어떤 미국 차니까 미국에서 기준으로 생각하면 갱들 많이 타잖아요. 이거 두목이 여기 타는 거야. 그래서 그냥 제 개인적으로는 좀 아쉬운, 근데 뭐 저야 제 자리는 항상 여기이기 때문에 1열은 그런 거 아쉬운 거 없습니다. 1열은 다 내려가고 문이 통짜로 뚝 다 떨어지기 때문에 1열은 다 내려가고, 2열은 반보다는 조금 더 내려가는데 거의 반 정도밖에 안 내려가는 거, 요게 조금 제가 느끼기에, 제가 생각하기에 그런 단점이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그러면 이제 에스컬레이드를 타고 한번 운행을 하면서 좀 이 느낌이나 그런 걸 한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시죠. 자, 그러면 이제 주행을, 이 에스컬레이드를 타고 한번 나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딱 남자의 기어봉, 우리가 알고 있는 그 벤츠의 얇은 기어이 아니라 가시죠. 이 차체도 높고 좀 편하게. 근데 이제 막 얘도 그 뒤에 에어 돌아가는 소리가 나요. 근데 이게 에어 서스나 뭐 에어 쇼바나 이게 아니라, 얘는 뒤에 그 짐이 실렸을 때 앞뒤로 이 높이를 맞춰주기 위한 그 에어가, 컴프레셔가 돌아가는 거고. 그래서 혹시 그 소리 듣고 얘 에어 쇼바 아닌가, 뭐 에어 서스인가, 뭐 그렇게 생각을 하실 수도 있는데 그 느낌은 아닙니다. 그래서 에어 쇼바랑은 또 다른 그런 거니까 너무 그거에 대해서는 뭐 그렇게 생각은 안 하셔도 되고, 그리고 그냥 쭉 달리면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는 힘이 좋기 때문에 밀어주는 힘, 뭐 그런 데서 뭐 부족함은 없습니다. 어차피 뭐 이 차로 우리가 레이스를 뛸 것도 아니고 진짜 미친듯이 때려밟고 이게 아니니까 그런 느낌은 아니고, 그냥 편하게 엑셀을 좀만 밟아도 나갈 거 다 나가는구나, 그런 느낌이고, 이게 뭐 기름을 많이 먹는다라고 생각을 하시는 부분들이 이제 단순하게 고배기량이고 V8이고 이래서 그렇게 생각하시는데, 얘는 기본적으로 2000rpm을 쓰기가 되게 어렵습니다. 내가 순간적으로 뭐 차선 바꿀 때 이럴 때야 순간적으로 쓰지만, 그냥 일반적으로 쭉 달리는 상황에서는 지금도 1400, 1300 뭐 그 정도예요. 물론 뭐 속도가 많이 나고 있는 것도 아니고 지금 50km가 안 되고 있는 속도지만 뭐 60, 70, 80 가도 2000 안 넘습니다. 얘는 진짜 살짝 발을 얹어서 그냥 가면 1000rpm대에서 딱 그렇게 가요. 당연히 기름 먹는 게 생각보다 적을 수밖에 없어요. 되게 낮은 RPM으로 쭉 그냥 천천하게 가자 이런 느낌으로 가는 거기 때문에. 그리고 차가 크지만 타각이 생각보다 좋습니다. 편하게 탈 수 있는 그런 차량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네, 이렇게 해서 오늘 에스컬레이드 3세대 모델인 GMT 900
이렇게 리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제 개인적으로는 고백이량이 밀어주는 그 편안함이 확실히 있고 물렁물렁한 그런 느낌을 되게 나는 좋아한다, 느끼고 싶다 라고 하시는 분들에게는 오히려 되게 좋은 차량이지 않을까. 이 차량의 기본적인 크기나 빵이 주는 포스도 사실 되게 좋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차량의 승차감 이런 부분들은 또 나쁘지 않다. 그리고 저는 이제 기름도 많이 넣어봤으니까 실연비에 대해서 좀 떠들 수 있는데, 만약에 이 차를 고민하신다 라고 하시면 사실 연비에 대해서는 크게 많이 생각 안 하시는 분들이 현실적으로 더 많으시죠. 제 개인적으로는 이제 좀 고속이나 이런 걸 달렸을 때는 한 7, 8, 이 정도까지도 충분히 나왔고, 장거리를 뛰고 그러면은 연비가 사실 저는 개인적으로 나쁘다고 생각은 안 해요. 물론 고급유를 넣고 있기 때문에 기름값이 조금 비싸긴 하죠. 그냥 순수하게 연비만 놓고 보면 6200cc의 8기통 이만한 사이즈의 그 고배기량이 주는 편안함 이런 걸 느낀다라고 했을 때 그 정도 연비는 나쁘지 않다. 단 이제 뭐 내 반경이 강남, 서울 한복판 거기서 타면은 저는 한 5점대 뭐 이렇게 나오더라고. 나는 그런 거 크게 신경 안 쓰고 좀 그냥 길게 탄다, 밟았다 섰다 밟았다 막 이런 거 반복 잘 안 한다 하시면 제가 느끼기에는 그렇게 막 부담이 갈 만한 그런 차량은 아니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 정도 급에서 그렇게 편안한, 그리고 좀 소프트한 그런 질감을 느끼면서 주행을 즐기실 수 있는 분이라면 더더욱이나 되게 편하게 느끼고 즐겁게 타고 만족도 높게 그렇게 차량을 즐길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럼 일단 오늘은 에스컬레이드 3세대 리뷰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다음에 또 다른 차량으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안녕.